2014년 7월 중국 허베이성 한단시에 살고 있던 한 씨가 땀이 흠뻑 젖은 채로 달려와 부인이 실종이 되었다며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분명 사고가 난 거라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있던 와이프가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예식 올린 지도 3일밖에 안 지났단 말이에요. 3일이요? 네, 엊그제 예식 올렸어요. 그럼 혹시 부인이 원한 살만한 사람이라 금전 관계가 안 좋았던 분은 없으셨나요? 저도 중매로 한 달 만에 결혼한 거라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 일단 부인 고향집 주소가 있으시죠? 거기로 한번 가봅시다. 한미는 어머니를 모시고 경찰과 함께 결혼 전 가보았다는 부인 양유보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세 사람은 광치성 금수연에 있는 그녀의 집을 물어물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한민과 어머니는 허름하게 녹슬어 있는 대문을 주먹으로 힘껏 때려치며 계세요?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한미는 결혼 전 찾아갔던 그녀의 집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엄마, 여기 뭔가 좀 이상하게 변한 것 같은데? 에? 뭐가요? 한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제가 전에 왔을 때는요, 이쪽에 유보 씨 부모님들이 살고 있으셨고, 저쪽 방에서 유보 씨가 나왔거든요.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안 사시는 것 같아요. 한민과 경찰은 이웃 주민들에게 유보 가족에 대해 물었으나 그 집은 이전부터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던 빈집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당황했습니다. 유보의 집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아가씨가 있는 줄도 몰랐다며 황당해했습니다. 한미는 유보에게 결혼지 참금 1,000만 원을 사기 결혼 당한 것이었습니다. 2005년 어느 날 광지성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천루는 30에 가까운 나이에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자 그의 부모는 중매를 잘하기로 소문난 중매쟁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저기 말이죠. 우리 아들이 번듯하게 직장도 있고 사지도 멀쩡한데 여자들 눈이 삐었는지 뭐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올해 아들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올해 32이요. 에이, 뭐 바라는 거라도 있어? 없어요. 그냥 착하기만 하면 돼요. 에이, 정말 착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그날 이후 평생 장가를 못 갈 줄 알았던 천루의 어머니는 아들이 참한 신부를 만나 행복하게 살자 주위에 중매쟁이 할머니 탕웨일인의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나는 뭐 포기하고 살았었지. 주위에 하도 장가 못 가는 아들들이 많아서 말이야. 그런데 그 중매쟁이가 다 그냥 우리 아들을 그냥 혼인시키더라고. 거기가 어디라고? 중매쟁이 탕웨일이는 중매로 결혼시킨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며 그녀를 찾아오는 장가 못 간 아들을 둔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몇이라고? 24이요.
아직 한참 남았구만. 어디 보자. 그리고 이 직장도 쓸만하구만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러? 주위 사람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아들 나이 먹고 신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그냥 일찍부터 알아보려고요. 야, 결혼 지참금은 뭐 얼마나 준비했는데? 18,000위안이야. 330만 원? 이 준비는 많이 했네. 보낼 때 확실히 보내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하고 저하고 그동안 일해서 모아둔 거 다 더했어요. 어디 좋은 아가씨 없을까요? 나는 여자가 맡은 적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냥 장가가게만 해줬어요. 이거 그런데 이거 참 이거 중매쟁이는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더니 아까워서 하는 말인데 뭐가요? 참한 아가씨가 하나 있기는 한데 아직 성인이 안 됐어. 19이야. 몇 달만 참으면 결혼 허가증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네? 그렇게 어린 아가씨가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쟤네 어머니는 중매쟁이가 말해준 아가씨가 어려도 한참 어린 아주 참한 아가씨를 소개시켜주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우리 손녀야. 그동안 중매를 쭉 해봤지만 이렇게 환경 좋고 인물 번듯한 남자 구하기도 힘들거든. 당외일이는 손녀의 사진 한 장을 서랍에서 꺼내며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이고 알아. 이 당장 합시다 당장.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아직은 미성년자지? 2010년 5월 첸과 당외일인의 소녀 양유보는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첸의 부모님들은 며느리에게 해줄 것은 무엇이든 해준다며 정성을 다했는데 첸은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신부 측에게 주었다는 말을 듣고 신부에게 조금씩 서운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첸은 어느 날부터인지 유보를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유보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는 바람에 할머니 집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할머니가 하고 할머니에게서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몸에 배었던 유보는 어디에 가든 항상 할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유보가 결혼하면서 받게 된 결혼지참금도 할머니가 받아간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유보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았던 신랑 첸은 다혈질 성격이었는데 한번 화가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말아 부인을 구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만나고 하려고? 요즘 밤마다 기다리는데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쳐. 그리고 나갈 때 나한테 허락받고 나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너 그따기로 말 듣고 할래? 에? 더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거냐고? 돈은 돈대로 다 처먹고. 유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남편 첸의 구타를 참지 못하고 그날 저녁 신혼집에서 도망치듯 나와 허베이성에서 광시성 고향집으로 출발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내가 참고 살라고 했냐 안 했냐? 여자는 다 그러고 사는 거야. 금한테 맞았다고 이렇게 쭈루루 달려오는 게냐? 싫어요. 저는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유보는 할머니의 설득으로도 신혼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려 수술비가 필요한데 얼마 전 보내준 결혼 지참금에서 일부만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탕웨이리는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고심하던 첸은 이제는 여보 씨하고 더 이상 같이 살 생각도 없으니까요. 여보 씨 보고 갈 길 가라고 하고 저한테 어머니 수술비로 쓸 만큼만 돌려주세요. 중매쟁이 탕웨이리는 본인의 가정사를 털어놓으며 사정하는 첸의 전화를 받고 다음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중매쟁이 탕웨이리는 이웃마을 경쟁 상대인 중매쟁이 탕모린이 최근 사기 결혼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 집을 사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나, 잘못 들었겠지? 그 옆에 나한테는 안 돼. 뭐 벌어봐야 얼마나 벌었다고 그래? 수천만 원 벌었대. 예? 수십도 아니고 수천만 원이라고? 아이 그렇다니까. 아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나 많이 벌었대? 아이 그러니까 말이지. 이웃 아주머니는 탕모린이 결혼 사기로 돈을 벌었다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고 탕웨이리는 주먹을 움켜쥐며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손녀 유보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탕웨이리는 첫 번째 결혼한 손녀의 남편 첸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지참금 일부를 돌려줄 테니 손녀와 이혼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이 그렇다니까. 이제 20살이야 20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이 됐어. 왕씨 아들은 35,000위안 준다고 해서 장가 온다는 애들이 일일중대로 해처모에 한 줄 섰다고. 아니, 그렇게 써들지 말고 알았어. 아이 그럼 38,000위안 7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닌 거 알지? 2010년 9월 유보의 할머니 탕웨이리는 황씨에게 결혼지참금 38,000위안을 받고 손녀와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혼을 생각해두고 혼인을 했던 터라 유보는 계획적으로 두 번째 남편 황씨와 불화를 일으켜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이 어디 신체적으로 부족한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나이 먹도록 장가를 못 갔다고. 이 상태로는 힘들어. 결혼 지참금은 얼마나 준비했는데? 56,000위안이요. 1,000만 원? 아이 그래. 하긴 나이가 40에 가깝게 됐으니까 벌기는 많이 벌어놨네. 2011년 2월 유보는 류씨를 만나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012년 2월 황씨에게 56,000위안을 받으며 네 번째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유보는 5번째 남자 슈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슈에도 결혼 지참금 5만 위안을 할머니에게 지급하며 2014년 3월 유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신혼집으로 떠나는 유보에게 신신당부하며 2개월을 넘겨서는 안 되고 절대로 임신을 해서도 안 된다며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우연히 다가오게 되었는데 유보는 유모가 있고 본인을 먼저 챙겨주는 가정적인 쉬이에게 생전 처음 느껴보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보는 사랑하는 쉬에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느라 한동안 할머니에게 연락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너 지금 뭐 하자는 게냐? 너 이그 따위로 할 게냐? 정신 차려 이거사. 내가 그동안 배골아가면서 너를 먹여 살린 걸 생각하면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놈한테 정신 팔려서 할매가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이거야. 할매 화 죽어버릴까? 아니에요, 할머니. 유보는 잠시 동안이었지만 슈에와의 결혼을 끝으로 마지막 사기 결혼을 끝내고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손녀에게 배신감을 느낀 할머니는 유보를 호통치며 당장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유보는 도망쳤습니다. 2014년 7월 몇 개월 후 유보는 할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6번째 남자 한씨와 결혼 지참금 5만 5천 위안을 받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한씨 가족은 매우 어린 나이에 신부를 얻게 되었다며 기뻐했는데 언니, 내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모든 게 다 중매쟁이 할머니 덕분이야. 그러나 시집간 유보는 결혼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신혼집에서 곧바로 도망쳤는데 이유는 몇 개월 뒤인 7번째 남편과의 예식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한씨는 예식을 올린 지 3일 만에 사라진 부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유보 씨가 사라졌는데? 어디 가서 길 잃은 거 아니야? 얘 혹시 요즘 그거 아니니? 결혼 사기? 아이 참, 엄마도 유보 씨가 그거 중매쟁이 할머니 손녀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중매쟁이 할머니한테 전화해보면 금방 알 거 아니야. 얼른 전화해봐. 두 사람은 곧바로 중매쟁이 할머니에게 유보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손녀가 사라졌다고요? 그 어린 것이 나쁜 놈들한테 납치가 됐나 보네. 불쌍해서 이걸 어쩌나. 2014년 7월 중국 허베이성 한단시에 살고 있던 한씨 어머니는 아무리 기다려도 행방을 알 수 없는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씨와 어머니는 경찰과 함께 그녀의 고향집으로 찾아가 보았으나 녹슨 철판 대문을 아무리 두들겨봐도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상한 생각이 들어 유보의 신원을 조사해 보았는데 경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결혼사기 사건 접수가 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접수된 서류에서 유보와 비슷한 여러 차례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고 유보가 벌인 사건이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진짜 고향집에 숨어있는 그녀를 찾아내 조사한 결과 숨겨져 있던 8개의 결혼 증명서를 발견했습니다. 2015년 3월 유보는 6번째 남편 한씨의 결혼 사기 사건으로 접수된 후에도 2차례나 추가로 예식을
더 올린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혼인관계를 전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매번 다른 지역에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이혼을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동안 악덕 중매쟁이가 이런 방법을 이용해 거액의 결혼 지참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016년 4월 6일) 중국 광시성 금수야오 지방법원은 유보에게 징역 5년 10개월과 벌금 5만 위안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유보의 할머니 중매쟁이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3만 위안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킬리였습니다.